너 누구야? 은교요. 전금우 태세 남선부주.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대체 불가 배우 김고은. 고은이에요. 데뷔작 은교부터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파묘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하는 작품들에 담긴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아이씨, 숨긴다고 숨겼는데 딱 걸렸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은교가 왔구나. 박범신 작가의 소설 은교를 스크린으로 옮겨놓은 작품, 정지우 감독의 영화 은교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학생 시절 선배를 만나러 나간 자리에서 우연히 오디션을 보게 되고 3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 주연이 됐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 감독은 뽀시래기 시절의 김고은 배우를 본 순간 그녀의 호기심 어린 순수한 표정을 보고 캐스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완전 은교 그 자체니까. 주 무대가 되는 노시인 이조교의 집은 서울 부암동 산속에 철거를 앞둔 빈 집에서 촬영했습니다. 산에서부터 집으로 이어지는데 마당과 산의 구분이 없는 공간을 찾아다녔다고 하네요. 분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박찬욱, 봉준호가 선택한 대한민국 최고의 분장감독 송종희가 노년이 된 박해일과 순수한 김고은의 얼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차이나타운에서 엄마와 일영의 얼굴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데뷔작에서 엄청난 선배들과의 첫 작업이 긴장될 만도 한데 이 장면을 찍다가 실제로 잠들어버린 패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얼굴은 실제로 자다 일어난 표정입니다. 너 누구야? 은교요. 청초하고 풋풋한 순수 그 잡채. 김고은 배우가 넘어질까봐 계단에 손잡이를 만들어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기하면서 흥분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넘어졌다고 하네요. 쓸쓸한 조교의 집에 날아온 소녀. 원작에서 새가 한 마리 날아온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영화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실제 문학인 선생님의 서재엔 먹다 남은 찻잔이 여기저기 막 있다고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한 장면이라고 하네요. 박해일 배우는 조교가 은교를 바라보는 시선의 수위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냥 건조하게 바라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느끼하게 볼 수도 없으니 그 중간에 어디쯤을 생각했다고 하네요. 은교가 예쁘게 깎아드릴까요? 그냥 둬라. 뾰족한 연필은 슬픈 거다. 그런 게 시예요? 달각, 달각. 필통 부딪히는 소리가 마냥 좋았단다. 감독은 영화 촬영 중 이 장면을 찍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감독을 행복하게까지 만드는 신인 배우 김고은의 연기. 슬픈 연필. 야. 김고은 배우는 연기임에도 너무 민망해서 제발 공주란 단어는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만 그럴 순 없었죠. 김고은 배우가 직접 해나 하는 법을 배우고 열심히 연습해서 실제로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데이트 중인 노시인과 여고생. 박해일은 분장했고 김고은은 신인이라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수월하게 촬영했다고 합니다.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이 장면은 촬영 감독의 아이디어로 조교의 얼굴과 은교의 얼굴 둘 다 포커스가 맞는 필터를 사용해 찍었습니다. 그리고 은교는 안을 전혀 볼 수 없고 조교는 어렴풋이 은교가 보인다는 설정으로 세팅했다고 하네요. 환상 속에 보이는 은교. 실제로 눈 쌓인 한겨울에 이렇게 헐벗은 채로 뛰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신발은 신을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여고생의 선택. 나 얼마만큼 좋아해요? 김고은 배우는 은교가 소설 속의 은교와 부합하고 싶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게 됐다는 느낌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감독 역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무언가에 결핍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가까워지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여고생이 왜 남자랑 자는 줄 알아요? 네, 외로워서 그래요. 나도. 원작자 박범신 작가는 이 장면을 보고 은교를 재탄생시켰다며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소설 은교를 조교가 썼음을 깨달은 은교. 그때 그 순간, 그 공기, 그 따뜻함.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감독이 촬영 중 모니터로 보면서 울어버린 장면입니다. 은교서 할아버지가 쓰신 거잖아요. 원래 조교의 대사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전부 삭제하고 대사 없는 조교의 얼굴을 롱테이크로 끌어가며 감정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2012년 거의 모든 영화제의 신인상을 휩쓸었지만 바로 차기작을 선택하지 않고 학교로 돌아간 김고은 배우. 이후 2014년 몬스터의 미친년 복순이로 돌아옵니다. 공포와 코미디의 조합이 좋았던 시실리 2km의 각본을 쓰고 공포와 로맨스를 조합한 오싹한 연애로 감독 데뷔한 황인호 감독의 차기작이었는데요. 나 이 아저씨가 진짜. 사실 흥행면으로는 거의 참패에 가깝지만 김고은의 등장이 반가웠던 저는 너무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너냐 새끼야. 그리고 2015년 4월 DP 한준희 감독의 장편 영화 데뷔작 차이나타운에서 일영으로 등장한 김고은 배우. 버려진 아이가 있었다. 지하철역 소지품 보관함 10번에서 발견되어 일영이라고 불리우는 소녀. 9번에서 발견되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일영의 아역은 연기 천재 김수환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 두 배우는 이후 협녀 칼의 기억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사실 이후에 다시 만난 건 아니고 차이나타운보다 촬영을 먼저 했지만 병원이 형 그 사건으로 개봉이 많이 미뤄진 것이었습니다. 사진관의 외부는 인천 송월시장 앞 은하수 사진관에서 촬영했습니다. 참고로 옆에 중국 요리 미광은 줄 서서 먹는 인천의 맛집입니다. 감독은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김혜수, 김고은 배우를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김혜수 배우는 내용이 너무 참혹하고 대사가 무서워서 2번이나 고사했지만 감독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수락하게 됐다고 하네요. 몸매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좋았다고. 라이터를 딸깍이며 불꽃을 내는 건 김고은 배우가 만든 설정입니다. 작년 7월 11일 400만원 매출, 원금리 이자 1210만 5천원, 상환일, 오늘. 쓸모 없어지지 않게 기어코 일을 잘 해내긴 하지만 나름의 긴장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고 하네요. 갚어. 일영은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본능이라는 점에서 캐릭터 색을 붉은색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이곳을 지배하는 엄마의 색인 녹색과 보색 관계이기도 한데요. 엄마의 지배 하에 있다는 느낌으로 일영을 둘러싼 모든 것을 녹색으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송종희 분장 감독은 혹독한 삶을 살아낸 엄마의 피부와 대비되도록 일영의 얼굴을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붉은 상처가 잘 보이도록 설정했습니다. 아마도 이민자인 엄마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영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고 일영 역시 이곳에서 살아남다 보면 언젠가 엄마와 같은 위치가 되겠죠. 김고은 배우는 실제 마작을 엄청 잘한다고 합니다. 론. 이날 배우들에게 마작 지도까지 겸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중국에서 10년간 거주한 적이 있어 중국 문화가 낯설지 않다고 하네요. 너 못 보던 친구네? 직원이야? 我孩子 흔치 않은 엄마의 흐뭇한 웃음. 사실 김혜수 배우는 촬영 초반이라 아직 캐릭터에 녹아들지 못해 이 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낮의 엄마 얼굴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我孩子我的孩子 이 말의 의미를 몰랐던 일영은 我的孩子, 내 아이입니다. 엄마를 죽이고 나서야 의미를 알게 되죠. 그만 좀 울지. 내가 이게 뭐야 청산나. 좋은 분이셨나봐요. 내가 죽였는데 그리고 일영은 엄마가
엄마의 엄마를 추모하듯이 그녀를 추모하게 됩니다. 술잔에 술을 튕기는 건 사실 중국의 제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엄마만의 독특한 제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 전통 제식은 생각보다 너무 심플해서 네팔 지역의 제식을 따왔다고 하네요. 일찍 들어왔네. 엄마는? 일반적인 조직이 아닌 가족 같은 식구들. 약 먹었어? 딱 아픈 동생 약 챙겨주는 누나 같네요. 독립영화 감독과 주연으로 내공을 쌓아오던 천재 조연철 배우. 진짜 매드클라운이랑 똑같이 생겼다 싶었는데 매드클라운 조동림님의 친동생이었죠. 김고은 배우와 같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으로 영상원을 나왔습니다. 단편 영화 영아에 김고은 배우와 함께 출연한 적이 있죠. 홍지 오늘 약 잘 먹었어. 볼래? 평소 조용한 성격으로 있는 듯 없는 듯 있다가 분장하면서부터 말투가 변하기 시작하더니 어이 누나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슛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감독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감독이 연기를 보느라 컷을 하지 않자 하나, 둘. 조연철 배우가 갑자기 이런 살벌한 애드리브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후 조연철 배우는 DP에서 감독과 다시 만나게 되죠. 뭐라도 바꾸려면 뭐라도 해야지. 큰형 같은 우곤 역의 엄태구 배우는 조연철 배우가 각본을 쓴 판소리 복서의 주연이 됩니다. 너 몇 살인데? 29. 아, 그랬어? 이 차는 수동 기어에 차체도 커서 운전하기 까다로운 편인데요. 김고은 배우는 운전할 맛 난다며 좋다고 직접 운전했다고 합니다. 당장은 조금 그래도 금방 다 갚겠습니다, 선생님. 본인의 불행을 모르는 척이라도 하는 듯이 말도 안 되게 밝은 석현. 극중 엄마의 끔찍할 때는 웃어야 편해. 이 대사의 의미를 담아낸 캐릭터입니다. 석현이 일하는 레스토랑은 한남동 엘본 더 테이블에서 촬영했습니다. 레스토랑 음악 때문에 마치 멜로 같지만 감독과 배우는 멜로 따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에 와서 낯설게 일하는 사람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 정도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런데 채무자와 갑자기 영화를 보러 가는 건 조금... 극장씬은 밤새고 아침에 찍었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진짜 졸려서 나온 표정입니다. 이제 드셔도 돼요. 영화 다 보고 술까지? 멜로 아니라더니 누가 봐도 데이트인데? 제가 또 운빨 하나 끝내준다니깐요. 이 대사는 결국은 비극이라는 결말을 암시합니다.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태어났으니 죽을 순 없잖아요. 옆 테이블의 동아리 학생들은 일영과 석현의 상황을 더 슬프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일영과 송의 숙소는 중국의 기숙사를 참고해 비슷한 구조로 세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송과 쇼핑 중 일영의 눈에 들어온 원피스. 진짜 대박이다. 이상하냐? 치마를 입고 예뻐졌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걸쳤다 정도의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더 어색한 느낌으로 기장을 길게 설정했었는데 이 옷을 입고 뛰고 구르고 싸워야 하니까 좀 더 짧아졌다고 하네요. 이쁘다니까 이롱아. 시끄러. 아우 예쁜 우리 일영이. 일영과 송이 마치 친자매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자매보다는 좀... 결국 삭제됐습니다. 너 백색 올라와. 네. 알았지? 100가지 세라고 한 건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 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는 이유는 폐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으나 씬이 삭제되는 바람에 폐소공포증 설정이 약해졌다고 하네요. 너 도망가야 돼. 떨리는 발성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숨차서 떨린 목소리입니다. 정신 차리고 내 말 들어. 김고은 배우는 이 어색한 손이 아직도 아쉽다고 하네요. 보통 이런 아파트에 이런 지하 주차장이 있지는 않죠. 이곳은 구 과천 그레이스 호텔 건물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 장면을 찍느라 무릎이 다 까졌다고 합니다. 근데 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곳은 인천 연안부두입니다. 어린 시절 육상 선수를 한 적이 있어서 진짜 잘 뛴다고 하는데요. 너무 빨리 뛰면 카메라가 따라가질 못하니까 천천히 뛰면서 빨리 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어려웠다고 하네요. 와이어를 달고 컨테이너 위를 달리는 장면도 찍었는데 삭제했습니다. 가자. 좋게.
치곤의 오른팔 백수장 배우는 치즈 인 더 트랩에서 김고은 배우와 다시 만납니다. 그녀에게 언제나 영광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차이나타운보다 먼저 촬영했으나 뒤늦게 개봉한 협녀 칼의 기억은 영화사에 길이 남을 참패를 기록하고 사라졌고요. 이후 개봉한 성남 변호사에서는 어쩐 일인지 영화의 맥을 끊어버리는 발연기라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 뭔데? 지금 말해. 지우라고. 안 어울려. 야, 너 미친 거야 아니야? 이 영화는 연극원 선배인 고 이성균 배우가 혼자 멱살 잡고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라디오 스타, 즐거운 인생, 님은 먼 곳에를 잇는 음악 영화여야 하는데 그 계보를 끝내버린 이준익 감독의 2018년작 변산. 여기서는 사실 박정민, 김고은 배우의 연기도 좋았고 케미도 좋았는데 감나가게 살진 못해도 후지게 살지는 말어. 이번엔 연출 그리고 제목과 포스터만 봐도 감성 멜로 돋는 유열의 음악 앨범. 김고은 배우의 데뷔작 은교의 정지우 감독과 다시 만났습니다. 평론가들은 호평 일색이었는데 이상하게 일반 관객들은 재미없다고. 그리고 드디어 2024년 영화 파묘로 1000만 배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고은 배우. 검은 사제들, 사바하 등을 연출한 오컬트 장인 장재현 감독의 작품인데요. 절대 사람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미스터리 호러에서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크리처물로 변하는 독특한 스토리에 뭐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뭐 냄새 안 나? 아이씨, 숨긴다고 숨겼는데 딱 걸렸네. 자, 선수들 입장하세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페이퍼 무비의 성격까지 갖추고 시작이 좋네. 독특한 사운드 트랙까지 너무 잘 어울려서 오컬트 장르 중 가장 높은 관객 수를 자랑했던 곡성을 뛰어넘어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김고은의 말 그대로 신들린 듯한 연기력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도깨비 신부였던 지은탁이 난 앞만 생각해도 아저씨가 도깨비 맞는 것 같거든요. 사랑해요. 이번엔 일본 도깨비랑 싸우게 됐네요. 도깨비 불 나왔을 때 입으로 불어서 껐다면 그래도 여기서 부르는 건 좀 아니지 않니? 감독이 활입력으로 김고은 배우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감독의 전작 사바하에 출연했던 박정민 배우가 절친인 김고은 배우에게 거절하지 말고 꼭 하라는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출연을 결정한 김고은 배우는 실제 무속인을 선생으로 모시고 몸짓, 춤 사위, 표정 등 구세 전반적인 과정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진짜 전문가다워야 한다는 강박이 생긴 그녀는 심지어 무속인의 집에까지 찾아가 함께 밥도 먹고 생활하며 무속인의 모든 것을 카피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친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최민식 배우는 저러다 진짜 돗자리 깔고 영화판 떠나는 거 아니냐는 걱정 아닌 걱정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화림이라는 캐릭터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1919년 14세의 나이로 3.1운동에 참여하고 193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일했던 독립운동가 이화림 님이 모델이라고 하네요. LA로 갈 때 굳이 일본인 아니라고 밝히기도 하고 それから私は韓国人です。そうでしたか。失礼いたしました。 3.1절을 뜻하는 0301 넘버의 차량을 타고 다닙니다. 자, 김고은 배우의 필모 중 몇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파묘에 대해서는 아직도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조만간 파묘 제대로 파먹기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